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어서 들어오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예상하는 대로 잘 흘러가는 경우의 수가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가입들 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멘트는 제가 6시 경기 이후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2시에 3가지 경기가 있는데 다 패스했습니다. 6시 이후 경기로 7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SG와 기아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인데, 사실 김건우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최정이 또 빠져있는 부분들 아마 못 나올 거예요. 뭐 부상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염증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못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제 SSG가 두산을 만나서 털리고 왔던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자, 오늘 SSG의 선발은 김건우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전체적인 스토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구위도 괜찮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 2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좀 많습니다. 55.2이닝 동안 볼넷이 45개. 볼넷이 많다 보니까 WHP가 1.6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ERA 관리는 잘 되고 있거든요. 많은 실점을 주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기아라는 팀 자체가 타선에서의 사이클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다. 라는 멘트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4득점으로 리그 전체 꼴찌,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2푼 8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실책만 지금 7개가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아의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건우 상대로 뭐 볼넷은 한두 개 얻어 나갈 수 있을지언정 타점까지 연결되는 흐름 자체가 나와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뭐 최근에 뭐 최용우라든지 뭐 나성범이라든지 중심 타선에서의 역할도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김건우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생각보다 잘 던질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김태용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6번의 경기에서 14.1이닝 동안 1.47의 WHP와 3.77의 ERA,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패스볼에 대한 구기라든지 뭐 구속이 나쁘지는 않아요. 147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유형이거든요.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SSG가 타격감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4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홈런도 8방이 나오고 있고요. 평균 득점 지원도 6.2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 페스볼에 대한 타이밍이 점점 잘 맞아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최정이 빠져있다 한들 김태형 정도의 뭐 구속 구위, 그 다음에 이제 레파토리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이 된다라고 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김건우를 내보내는 SSG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마진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불펜 대결 넘어가면은 사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요. 리그 전체 1위 SSG와 리그 전체 9위 기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기아가 최근에 이 실책도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SSG가 역배를 받을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인다. SSG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기아의 득점 기대값을 낮춰준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SSG 플랜 역배 그 다음에 이제 1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롯데랑 NC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 지금 롯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롯데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선발 박세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8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크볼이라든지 커브, 슬라이더 요렇게 던져주는 유형인데 최근에 경기력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 시즌 NC를 만났을 때 총 4번 나와서 19.2이닝 동안 6자책 2.75의 ERA 상성에서는 강점이 있었어요. N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세웅이의 밸류 높은 포크볼 같은 구종에는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어요. 게다가 NC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 있는 데다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루 자체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뭐 NC의 타선도 저점, 박세웅의 지금 경기력도 떨어져 있는 구간 감안했을 때 박세웅의 반등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볼게요. 게다가 오늘 구장이 울산 문수구장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롯데 제2구장인데 여기도 사실 이제 좀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구장이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박세웅에 대한 기대값은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신민혁이가 등판을 하는데 141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체인지업,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갑니다. 커맨드가 되게 좋아요.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질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구위가 또 강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들 아니면 조금 실투성 공이 들어가는 공들에 대해서는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됩니다. 근데 롯데가 최근에 타격감이 진짜 좋거든요. 롯데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3할 6푼 9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거의 1할 가까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5방 평균 득점 지원이 8.8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빠따가 잘 터져주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16위는 롯데를 상대로 총 3번의 등판에서 11.2이닝 동안 10자책 7.71 약했었던 부분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양팀 최근 불펜까지 부진하고 있는 구간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롯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삼성 두산 볼게요. 삼성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저는 타이틀을 좀 달아봤어요. 뭐 인정하시나요?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이제 4승을 추가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게임에서 몇 승? 2승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삼성이 최근 5경기 7.8득점을 가져가는 동안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3.8득점씩만을 가져가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오늘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타이밍을 뺏는 공의 밸류가 되게 높은 유형이고요.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도 2게임 나와서 10이닝 동안 5피안타, 4볼넷 내주면서 1자책, 0.9의 ERA 굉장히 잘 던졌거든요. 두산 상대로. 그리고 뭐 두산은 제가 뭐 몇 번의 강조를 드리지만 뭐 양의지라든지 뭐 정수빈이라든지 뭐 김재환이라든지 뭐 양석환이 복귀하긴 했지만서도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 핵심 코어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가라비토에 대한 기대값이 높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콜 어빈입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커맨드가 좀 많이 흔들려요. 커맨드가 많이 흔들리고 9월달 두 번의 등판에서는 9.2이닝 동안 10피안타 7볼넷 7자책 6.52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삼성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자완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82 리그 전체 1위고요. 게다가 이제 라팍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홈에서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827 리그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0.8이 넘어가는 팀이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타점에 대한 기록까지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점의 어빈과 고점의 삼성에서의 타선, 게다가 라이온즈 파크라는 이런 경기장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어빈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을 수 있나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좀 낮게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삼성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그리고 지금 삼성은 3위 싸움 가져가고 있거든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이 많이 좀 이점을 많이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삼성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KT랑 키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키움. 자, 이 매치업은 좀 심플하게 봐보자면은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5위를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게다가 이제 알칸타라가 등판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빡시게 경기 가져가지 않는 이상에 이거 승리 장담 못한다고 저는 봐요. 최근 흐름도 지금 키움이 더 좋습니다. 지금 KT는 뭐 득점 지원 잘 안되고 있고 실점 억제 안되고 있고, 반면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잘 되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나쁘지 않거든요. 게다가 오늘 에이스 알칸타라까지 등판하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 자, 일단 5원석이 먼저 볼게요.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25.2이닝 동안 1.36의 WHP와 3.51의 ERA, 14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디셉션에서의 강점이라든지 구위가 강한 편이고, 다만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실투성 공이 많아지고 있고 커브의 각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27이닝 동안 33피 안타, 그 다음에 13자책, 하나또님 추천 감사합니다. 4.33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키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건 맞지만 이제 좌투수 만났을 때 워낙 타격감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뭐 오원석이 막 탈탈탈탈 털린다는 느낌보다는 퀄스 정도? 그래도 찍어주지 않을까. 뭐 완벽트는 안 될 것 같고 퀄스 정도 찍어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값을 좀 설정해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 등판합니다. 149km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여전히 구속 빠르고요. 뭐 볼끝도 좋고 로우존 공략도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홈런 거의 맞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 경기는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KT는 이번 시즌 이 알칸타라를 단 한 번도 만난 기억이 없었고요. 아마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알칸타라가 좀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주는 동안에 불펜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감사합니다. 뭐 키움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야구는 다 살펴봤습니다. 일본 야구 3가지 경기, 6시 이후 경기 3가지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쿠르트랑 주니치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쿠르트,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뭐 양팀 다 가을 야구는 실패했죠. 가을 야구 실패한 팀들이고. 근데 이제 최근 야쿠르트가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는 구간. 그 원동력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6실점씩만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다. 특히나 선발들이 되게 다들 좋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31이닝 동안 이제 4자책 ERA로 1.16의 ERA. 그러니까 평균 6이닝 이상을 먹어주면서 1자책도 없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시모카와에 대한 기대값을 어떻게 설정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좀 나뉠 것 같거든요. 자, 시모카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총 7번의 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0.9의 WHP와 3.24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언더스로거든요. 언더에다가 이제 구속이 한 127 정도? 페이스볼 구속입니다.
페스볼이 한 127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싱커라든지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디세션에 대한 동작이라든지 보이 끝이 좋은 유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타에 대한 억제에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언더 상대로 뭐 강했었던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리그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다라고 한다면 이 시모카와가 생각보다 잘 던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이닝 정도, 한 1실점 이하로 막아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주니치의 선발은 카이 뮬러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구속 빠르고요, 구위 좋고 커브라는 확실한 위닝샷까지. 이번 시즌 야쿠르트 만나서 두 게임 나와서 12.1 동안 이 자체 1.46의 ERA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야쿠르트는 어떤 구종이 좀 약했죠? 일단 밸류가 높은 커브볼을 만났을 때 굉장히 약했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커브볼에 대해서 팀 OPS가 0.511, 리그 전체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잘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양팀 불펜도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뭐 장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야쿠르트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랑 요미우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여요. 뭐 어디 봐야겠다 딱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경기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요미우리가 만약에 홈이었다라고 한다면, 토고 나오는 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미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줄 수가 있었겠지만,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이 순수하게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자, 우선 이 히로시마 최근의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5연패 구간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평균 득점이 2득점에 시점에 대한 억제가 5.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히로시마의 선발은 타마무라. 14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체인저, 스플릿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주면서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최근의 경력이 좀 아쉬워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2.2이닝 동안 15자책, 5.96의 ERA, 정타에 대한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오픈까지 뭐 시즌 평균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홈런에 대한 개수도 최근 5경기에서 4개. 특히나 이 오카모토가 최근에 너무 좋아요. 우타석에서 이 타마무라를 공략해줄 수 있는 오카모토가 최근에 너무 또 좋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장타 한두 방 노려볼만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타마무라에 대한 기대값을 최근 부진하고 있는 이 구간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기대값을 낮게 설정할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미우리의 선발은 토고가 등판을 하는데, 우한 3쿼터 파이어볼러 자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7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뭐 직전 야쿠 원정 가서 6이닝 2실점 잘 던져주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번 시즌 히로시마 원정에 갔을 때 총 3경기 나와서 2패, 15.1 동안 16자책, 9.39의 ERA로 히로시마 원정에서는 좋은 기억이 1도 없어요. 이 안 좋은 기억이 머리에 박혀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 정도로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도 홈에서는 OPS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6.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득점 가능성 언급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지바롯데랑 세이브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롯데 세이브.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세이브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바롯데의 선발 이제 가라카와가 이번 시즌 한 번의 경기에서 2이닝 동안 피안타 7개, 볼넷 하나, 4점의 자책점, WHP가 4였고요. 18의 ERA가 찍히고 있거든요. 사실 선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선발로 나온 적은 없고 불펜으로 나와서 한 경기 나와서 탈탈 털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2kg 정도 되는 커터에다가 이 커터에 대한 구사 비율이 한 60%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커터에 대한 밸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가라카와에 대한 경기력은 정말 큰 편차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전 이 커터에 대한 각 자체가 너무나도 좀 줄어든 모습? 커터의 밸류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반등 가능성을 봐주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커터는 세이브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장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봐요. 기대값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이브의 선발은 카이토 요자 등판합니다. 13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뭐 레파토리라든지 스토프에 대한 능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의 투수에다가 구위도 약하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는 리스크라든지 원정에서는 실투 비율이 좀 많아진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구장 자체가 주주 마린 스타디움이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 지바롯데 최근 타점에 대한 기록이 되게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카이토에 대한 기대값도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양팀의 선발들이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되게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돼줄 수 있는 경기 정도? 6.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6시 이후 총 7가지 경기 멘트를 다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멘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잘 들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또 저에게는 힘이 좀 많이 되거든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또 가입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